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바쁜 걸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사주와 풍수를 통해 선생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철학가 박서윤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쥐는 작은 몸으로도 계절이 바뀌기 전에 가장 먼저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들을 떠올립니다. 얼마 전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오래도록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선생님의 부지런함은 불안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굶기지 않겠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이번 9월에는 선생님의 그 부지런함이 어떻게 선생님 자신도 돌보는 힘이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마음이 더 많은 선생님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이야기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귀던 마음도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조금은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자, 이제 조용히 마음을 열고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서서히 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몸과 마음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9월은 특히 올해 남은 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이니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선생님은 영리하고 부지런한 기운을 타고나신 쥐띠분들입니다. 쥐띠는 겉으로는 활발하고 눈치가 빨라 보여도 속으로는 생각이 깊고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앞날을 미리 준비하는 성향 덕분에 가족을 여러 번의 위기에서 지켜오셨을 것입니다. 돈과 살림을 알뜰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을 것입니다. 남들은 선생님이 부지런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늘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뒤로 미루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오랫동안 마음을 졸이며 스스로를 다그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두세 가지 대안까지 미리 생각해두는 그 신중함이 선생님을 지금까지 지켜준 힘이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처 걱정하지 못한 부분까지 미리 살피고 준비하느라 정작 자신의 피로는 뒤늦게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뛰어다니셨고 중년에는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는 일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견디고 참아내며 걸어오신 길이었습니다. 이번 2026년 9월은 금의 기운이 강해지고 쥐띠 선생님의 물의 기운이 맑아지는 흐름을 가진 달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동안 해온 것에서 작은 빛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이 많아지면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이번 달만큼은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은 차가운 행동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삶과 관계를 함께 지키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이번 9월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니 반가움도 크지만 그만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지는 시기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9월 초순에는 계획했던 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다리던 연락이 늦게 오고 약속했던 사람이 말을 바꾸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든 일이 꼬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초순의 지연은 선생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빠뜨린 부분과 숨은 위험을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특히 계약과 투자, 큰돈이 움직이는 결정은 상대방이 재촉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한 발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9월 초순에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에게서 소식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도 과거의 정만 믿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은 부지런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만큼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9월 중순 명절을 전후로는 답답했던 흐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의 귀인은 말이 화려하고 자신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약속을 지키며 필요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에는 귀인이 아주 평범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으며 가족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인연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거나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 선생님의 시간과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오래 참아온 감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준비만 했다는 말로 상대를 몰아세우기보다 그때 나는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다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난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지만 진심을 담은 말은 굳게 닫힌 관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9월 하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앞으로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자신의 마음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은 끝을 준비하는 달이 아니라 남은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다. 이번 9월에는 모든 것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마음도 이제는 내가 먼저 돌보아도 괜찮다. 이 세 마디를 마음속으로 되새기시면 9월 한 달이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9월의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의 재물운은 명절과 맞물려 정리한 만큼 남는 흐름입니다.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보다 받을 돈을 제대로 받고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명절 준비와 손님 맞이로 예상보다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아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정성이 담긴 소비이니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명절 선물이나 제수 음식을 준비할 때는 여러 곳의 가격을 비교하고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중순에는 묶여있거나 늦어졌던 돈에서 반가운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던 정상금과 환급금, 보험금이나 빌려준 돈에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받을 돈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9월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특히 많은 시기입니다. 선생님은 알뜰하고 성실해서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상대방의 사정만 보지 마시고 선생님의 현실적인 형편도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돈은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갚는 날짜와 방법을 분명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증을 서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처럼 보여도 오랫동안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해 돈을 쓸 때도 사랑과 무리한 희생을 구분해야 합니다. 명절에 손주들에게 넉넉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노후 생활을 위해 남겨둔 돈까지 꺼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투자운은 큰 수익을 떼기보다 위험을 줄이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짧은 기간에 원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다는 제안과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말은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는 사람을 불안하고 다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집이나 토지와 관련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말보다 서류와 실제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쌓아오신 세월이 이번 9월에는 가장 든든한 재산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정직하게 지킨 재물은 오래 머물고 욕심으로 얻으려는 재물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이번 9월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온 돈은 감사히 여기시되 들뜨지 마시고 나가는 돈은 아까워하기보다
그 쓰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이번 9월 재물운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사이에서 사업 이야기나 투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즐거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도 중요한 결정은 명절이 끝난 뒤 차분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9월의 애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명절을 계기로 부부 사이와 가족 간의 정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달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와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어느새 나누는 대화가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명절 준비로 함께 바빠지는 시기이니 서로에게 짜증이 나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늘 미리 준비하고 챙기는 쪽이었다면 배우자는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먼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쌓여있던 서운함을 조용히 녹여줄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배우자와 서먹한 기운이 흘렀다면 명절 연휴를 계기로 함께 산책하거나 차분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걱정하고 대비해 주기만 했다면 이번 9월에는 믿고 지켜보는 마음도 함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기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신다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상대를 알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사람을 보는 눈도 깊어졌으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이니 몸의 컨디션 변화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고 넘겼던 작은 불편함이 명절 준비와 계절 변화가 겹치면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몸이 자연스럽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몸이 불편해도 쉽게 내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9월에는 참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때 쉬고 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제때 받는 것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몸으로는 특히 신장과 방광, 귀와 뼈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거나 이명이 들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드시면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과식은 피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몸이 쉽게 차가워질 수 있으니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고 배와 다리를 특히 따뜻하게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관절과 허리, 무릎의 불편함도 조심해야 합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셨다면 이번 9월에는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선선해진 시간을 활용해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습관은 이번 9월 최고의 보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빠르게 걷기보다 편안한 호흡으로 걷는 것이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려줍니다. 9월의 건강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명절 준비로 늦게까지 깨어있는 날이 많아질 수 있으니 가능한 만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자극적인 영상을 멀리하고 방의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종이에 적어두고 내일 다시 생각하겠다고 자신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구체적으로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먼저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집안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몸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고비를 함께 건너온 가장 오래된 벗입니다. 아플 때만 몸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버텨준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편함을 일찍 살피는 사람이 큰 걱정을 피한다는 말을 이번 9월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건강하셔야 지켜온 재물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번 9월 한 달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9월 맞춤 생활풍수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운은 값비싼 장식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드나드는 공간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을 때 집 안의 기운도 안정됩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번 9월에는 집안을 정갈하게 가꾸는 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가짐과도 연결됩니다. 이번 9월은 큰 변화보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흐름으로 이어지는 달이니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그 작은 정성이 모여 9월 한 달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몸도 마음도 분주하시겠지만 이 10가지만큼은 하루에 하나씩 여유를 가지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풍수는 거실 라디오의 건전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었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새 것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풍수는 주방의 깍두기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었거나 냄새가 배어 있다면 깨끗이 씻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풍수는 안방의 빗접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지가 쌓여 있다면 깨끗이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풍수는 욕실 발수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낡거나 색이 바랜 것이 있다면 새 것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풍수는 신발장 옆 열쇠 수납함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불분명한 열쇠가 있다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풍수는 거실 티슈 케이스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지가 쌓여 있다면 깨끗이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풍수는 주방 김치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명절 전에 미리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풍수는 서재나 거실의 계산서 보관함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 있다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풍수는 차량 조수석 발매트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지와 얼룩이 있다면 깨끗이 세척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풍수는 베란다 걸레바지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먼지가 쌓여 있다면 깨끗이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는 큰 돈이 들지 않는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이어가시면 9월 한 달의 기운을 눈에 띄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개운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부터 말하지 마시고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다는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가진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겠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하기보다 오늘의 몸이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겠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당장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행동을 달라지게 합니다. 1960년생 쥐띠 선생님, 지금까지 참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늘 앞날을 미리 준비하셨고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기대어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셨고 누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명절마다 며칠 전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시고 정작 자신은 마지막에야 겨우 자리에 앉으셨던 세월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에게 든든한 존재로 기억되는 세월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선생님의 부지런함과 헌신이 너무 익숙해져 당연한 일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해온 희생과 수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었고 선생님이 살아온 인생의 가장 귀한 흔적이었습니다. 힘들었던 날에 자신에게 왜 그렇게 참았느냐고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선생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족과 삶을 지킨 것입니다. 지난날의 자신을 미워하면 오늘의 마음까지 쉴 곳을 잃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처럼 보였던 순간도 당시에는 가족과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참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도 여기까지 정말 잘 살아왔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쥐는 작은 몸으로도 계절이 바뀌기 전에 가장 먼저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이제는 선생님도 스스로를 가장 먼저 챙겨도 괜찮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준비와 손님 맞이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잠시 짬을 내어 가족들과 함께 웃는 시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도 이 명절의 주인공 중 한 사람입니다. 이번 9월은 더 많이 가지라고
재촉하는 달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달입니다. 조금 천천히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걸어오신 그 길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게 피어도 괜찮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자신만의 계절을 알고 있으며 그 향기는 더욱 깊고 오래 남습니다. 건강하게 눈을 뜨는 아침과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식사, 그리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도 참 고마운 하루였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이미 선생님 곁에 와 있는 큰 복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9월이 건강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저 박서윤이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늦게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